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이폰 12, 12 프로에 대응할 만한 배터리 효율 꿀팁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iOS 14 기반이기 때문에 뭐 아이폰 SE2라든지 예전 폰들도 다 똑같이 적용 가능하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딱 아이폰 12, 12 프로에 적용되는 거고 대부분은 기존 아이폰들과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거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 부분입니다. 지난 리뷰에도 언급드렸지만 현재까지는 5G보다는 LTE망에서 더 안정적이고 요금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소모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그런 테스트 결과를 봤는데요. 꼭 5G를 써야 하거나 뭐 이용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 셀룰러 옵션, 음성 및 데이터, 여기서 LTE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여기가 5G가 아니라 LTE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꼭 5G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5G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LTE를 쓰는 게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배터리적인 면에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이득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배터리 효율이 높아집니다. 바로 밑에 있는 데이터 모드에 들어가셔가지고 5G에서 데이터 더 허용, 표준, 저데이터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게 데이터를 가장 많이 먹고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건데요. 저데이터 모드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데이터 모드에선 자동 업데이트 및 백그라운드 작업을 일시 정지해서 와이파이 및 셀룰러 데이터 사용을 줄인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배터리 효율을 높여줄 수 있겠죠. iOS 14에서 와이파이 통화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는 약간 익숙하지 않은데 이 아이폰에서 와이파이 통화, 그러니까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왜 나왔냐 하면 미국에 있는 특정 통신사 중에서 이걸 또 선호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내가 페이스타임 이런 걸 되게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온 해놓으시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를 사용하니까 배터리 소모를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뻔한 거지만 블루투스 같은 경우 안 쓸 때는 꺼놓는 게 더 좋습니다. 켜놓으면 항상 블루투스 기계가 주변에 있다면 그거 연결하려고 계속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블루투스를 꺼놓고요. 설정에 일반에 들어가서 에어드랍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어드랍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끄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에어드랍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다른 폰에서 에어드랍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 폰이 계속 검색이 되니까 내가 에어드랍을 되게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켜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애플 기기 간의 연결성을 높여주는 핸즈오프 기능도 어떻게 보면 배터리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내 사용 환경에서 핸즈오프를 쓸 일이 없다 요거면 꺼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켜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뭐 아이패드나 맥이랑 연동을 많이 하는 이 핸즈오프 기능을 많이 쓴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셔야겠죠. 소리 및 진동에서도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운드 및 햅틱 여기 들어가 볼게요. 전화벨이 울리면 진동, 무음시 진동.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진동 모듈이 울린다는 거는 배터리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자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무음시 진동 요거를 끄게 되면 실제로 무음 모드 요걸 설정을 했을 때 진동이 울리지 않고 무음이 됩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되게 손쉽게 무음 모드를 할 수 있었잖아요. 아이폰은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무음 모드로 넘어가고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진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걸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긴 해요.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이 함께 울리는 거, 그러면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진동도 느끼고 벨소리도 느끼고. 근데 요것도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전화벨이 꼭 필요하면 전화벨만 하고 진동들도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배터리 효율을 조금 바꿀 수 있고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시스템 햅틱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약간 뭐 이렇게 뭔가 제스처를 쓰다가 이러면은 진동이 살짝 울리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시스템 햅틱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런 진동조차 굳이 필요 없다, 뭐 메뉴 바꾸면 바꾸는 거고 뭐 선택하면 선택하는 거지 굳이 왜? 이러면 요걸 끄시면 배터리 소모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햅틱 센서를 사용해가지고 진동 모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를 소모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요런 거예요. 아이콘을 꾹 눌렀을 때 하면서 약간 이렇게 바뀌는 거, 그때 나오는 진동이 햅틱. iOS 14에 추가된 기능 중에 되게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소리 인식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요걸 사용하게 되면 뭐 사이렌 소리라든지 특정한 애기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아이폰이 이 소리 들린다 라는 걸 저한테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화재 경보, 사이렌, 연기 경보 뭐 이런 것들을 아이폰이 듣고 저한테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뭔가 있으면 편리하고 되게 스마트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폰이 계속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켜져 있다면 끄시는 게 배터리 효율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이 아이폰 알림은 배터리를 많이 먹습니다. 가령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알림이 온다면 꺼져 있다가 화면이 켜지고 이런 과정에서 배터리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설정, 알림 설정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내가 사용하는 범주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알림을 꺼버리는 게 효율이 제일 높겠죠. 근데 특정 알람에 대해서는 내가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잠금 화면 같은 경우는 잠겨있는 화면에서 알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배터리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빈도수를 생각했을 때 카카오톡처럼 바로바로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잠금 화면 정도는 꺼주시고 알림 센터나 배너 여기 두 개에서만 확인을 해도 배터리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어요. 나는 그 앱에 숫자 1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된다 그러면 배지 요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아이콘에 이렇게 숫자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런 배터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앱별 배터리 사용량을 보시고 내가 어떤 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먼저 스스로를 파악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 카카오톡 22%로 압도적이고 44%로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나 봐요. 얘는 뭐야? 제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알림 설정에도 도움을 받으시면 또 좋습니다. 아마 아이폰을 설정하다 보면은 구글 캘린더 연동이라든지 다른 앱들과 연동성에서 메일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계정에서 데이터 업데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셨을 때 푸시라고 돼 있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크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해놓으시면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올 수 있도록 됩니다. 이 푸시 기능 자체가 편리한 것 같은데 사실 배터리 소모에는 정말 취약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이 사용하는 메일에 업데이트가 정말 빨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푸시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15분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푸시도 끄시고 수동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저는 뭐 아웃룩은 아웃룩 앱 따로 쓰고 지메일은 지메일 앱 따로 쓰거든요.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뭐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사실 컴퓨터에 들어오는 아웃룩보다 핸드폰에 들어오는 아웃룩의 메일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구글 캘린더랑 구글 주소록이 다 여기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3대장 정도가 있는데 얘가 2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이것도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먹죠. 저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꺼놨어요. 이거는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이걸 켜놓고 뭐 와이파이 전용 이런 거 해놔도 저가 사용하는 범주에서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연락이 안 와서 못 받은 적도 없고 앱이 뭐 알람이 안 떠서 이렇게 못 받은 적은 없는데 자, 여러분의 것은 이렇게 다 녹색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거 뭐 굳이 리프레시 필요 없는데 내가 필요할 때 그냥 한 번씩 보는 건데 그러면 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카 지금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쓸 일이 없죠. 뭐 이런 거 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 귀찮아가지고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치면서 꺼버리기를 눌렀습니다.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제가 이때까지 사용하면서 1년 동안 문제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자,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가 썼던 앱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약간 습관적으로 이걸 끄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그쵸? 그러면 뭔가 조금 더 쾌적해지는 것 같고 윈도우 창 닫는 그런 느낌? 사실 애플이 자꾸 발전하면서 램 관리라든지 시스템적 관리가 잘 돼서 이렇게 내가 안 쓰는 화면을 내려놓게 되면은 사실상 램이 딱 차단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프로세서를 더 이상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홀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앱을 종료를 했다가 다시 앱을 키는 이 환경 자체가 배터리 소모를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자, 앱스토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앱스토어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켜져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동 업, 자동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편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평소에 앱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해놓는 게 괜찮은데 앱 업데이트를 해놓게 되면은 와이파이가 잡히는 환경 들어가면 무조건 앱 업데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이걸 꺼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커다란 산맥을 하나 넘을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치 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매번 알림창이 뜰 때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복잡한 건데요. 일단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안함도 있고 사용하는 동안이라고 했는데 보통 저는 사용하는 동안이라는 기능을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는 앱에 이걸 연결시켜 놓으면 어쨌든 배터리가 더 사용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내가 뭔가를 써야 되는데 사용하는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용하는 기간에만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아시죠? 안함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이 앱을 잘 모르겠다. 이 앱에 뭔가 좀 애매모호한데 뭐 쓰나 안 쓰나 이럴 때는 그냥 사용하는 동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지도 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확한 위치 요거를 온 해주시면 더 좋아요. GPS랑 와이파이 기반이라 위치가 정확하게 안 잡힐 때도 많지만 그나마 지도를 이용할 땐 요거를 사용을 해주시고 멍뚱하게 뱅킹이에요. 뱅킹인데 정확한 위치가 굳이 필요할까요? 이런 거는
꺼주시면 됩니다. 그쵸? 조금 더 내려오시면 주르륵 시스템 서비스가 있어요. 시스템 서비스로 들어가 보시면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내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몇 개 보일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홈킷, 요거는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홈킷 이런 거 안 쓸 건데 굳이 켜놓을 필요 없으니까 끄면 되고요. 그래도 긴급 통화라든지 나의 아이폰 찾기, 뭐 요런 셀룰러 네트워크 검색 요런 것들은 해놓으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고, 시간대 설정 요것도 어디 해외를 나가시거나 했을 때 GPS 잡아가지고 잡는 거니까 요거 안 해놓으면 또 그 시간이 안 바뀌고 한국 날짜로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정도는 켜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향상에는 요 세 가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끄시면 되고, 만약에 굳이 내가 내 주변의 인기 항목이라든지 교통량까지 다 파악을 해보고 싶으면은 이거 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디스플레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서, 자, 제가 리뷰를 한다고 일부러 밝은 화면으로 해놓긴 했는데 사실 다크 모드가 OLED 디스플레이, 아이폰 12 이전에 뭐 11도 그렇고 10, 10S도 마찬가지로 OLED 디스플레이를 쓰죠. OLED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아이폰 SE처럼 LCD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검은색을 훨씬 효율적으로 색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크 모드를 사용을 하면 라이트 모드보다, 밝은 화면보다 배터리 효율을 많이 높인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자동 잠금 모드인데, 사실 화면이 계속 켜져 있으면 편리하긴 하잖아요. 뭐 굳이 뭐 내가 락 할 필요도 없고 뭐 계속 켜져 있으면 이렇게 눈으로 보기도 편하고. 그런데 사실 디스플레이가 배터리를 정말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조건 적게 30초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뭔가 필요하면 1분, 2분이 늘리는데 무조건 화면은 빨리 꺼지는 게 배터리 효율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설정 들어오셔서 손쉬운 사용,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요걸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여기 자동 밝기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동 밝기 때문에 아주 밝은 환경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밝기를 켜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다시 손쉬운 사용으로 돌아오셔서 동작, 여기 들어가서 동작 줄이기, 요건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약간 요렇게 심플하게 바뀌죠. 요런 느낌으로. 근데 동작 줄이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 쫙 늘어났다가 들어오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동작 줄이기는 대표적으로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아, 이거 설정했더니 뭔가 어색하더라, 나는 그냥 이렇게 큰 애니메이션들이 좋아, 그러면은 그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만큼밖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픽을 조금밖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iOS 14에 들어있는 이 위젯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 같은 이런 기본적인 위젯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서드파티 밴드 앱들을 요즘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다운받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배터리 소모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젯을 너무 많이 이렇게 바탕화면에 깔지 마시고, 홈화면에 깔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좀 사용을 해야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맨 왼쪽으로 넘기면은 위젯이 쫙 깔려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거 지워주시면 좋고요. 자, 시리도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헤이 시리, 혹은 한국에서는 시리아라고 하는데 요게 또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기능을 좀 잘 써요. 막 핸드폰 잘 안 볼 때 뭐 헤이 시리 이러면 이제 띠링 하면서 이렇게 반응, 얘가 울리네요? 아이패드가 좀 울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울리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또 배터리를 많이 먹는다니까 굳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꺼놓으면 좋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딴 거 얘기하다가 뭐 시음 뭐 이랬는데 시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이런 형식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소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끄시는 김에 들어왔으니까 시리에 제한하기, 요것도 그냥 다 끄시면 돼요. 딱히 의미가 없는 기능 같아요. 하지만 드디어 배터리 자체의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iOS 13 배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정 배터리, 그리고 성능 상태에 들어가서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요거는 가급적이면 온 해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이제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걸어놓은 80% 넘어가면은 이제 또 충전을 멈추는 기능인데, 이게 애플에서 생각하기로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배터리 충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켜놓으시면 되고요. 뭔가 배터리를 0%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자주자주 충전을 해주는 게 배터리 건강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고용량 작업이라든지 뭐 요즘엔 핸드폰으로도 편집 많이 하시니까, 혹은 게임 같은 거 할 때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핸드폰 자체에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이 되면서 열도 나고, 그렇게 되면 프로세서에도 영향을 받고 핸드폰 자체의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해요. 핸드폰 건강을 따지게 될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꺼운 케이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도 그 열이 방출되지 못해서 계속 안에 머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케이스를 벗기고 사용하는 게 좀 더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설정에는 이 저전력 모드,
저전력 모드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해 주시는 것보다 사용이 필요할 때 쓰면 제일 좋은 기능입니다. 보시면 저전력 모드에서 메일 가져오기,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 자동 다운로드, 시각적인 효과가 감소되거나 피할 상태입니다. 결국 저희가 설정했던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서 아이폰 12, 12 프로 그리고 iOS 14에 대응하는 다양한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설정 따라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